여러분은 오늘 점심 어떻게 드셨나요? 혹시 5분 만에 밥 한 공기와 김치 몇 조각으로 끝내셨나요? 혹은 어제 저녁 혼자 조용히 TV 앞에서 대충 끼니를 때우셨던 기억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요. 하지만 왜 그런지, 얼마나 심각한지 구체적으로 아는 분은 드뭅니다. 그리고 그 무심코 넘긴 혼밥이 당신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가장 조용하고 위험한 습관이라는 사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넘게 노인의학을 연구하고 진료해온 내과 의사 정영훈입니다.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대학병원에서 30년, 그리고 개인 클리닉에서 10년 이상 노인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이 어떻게, 왜 악화되는지 수천 건의 사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오늘은 아주 흔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혼밥입니다. 혼자 먹는 밥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혼자 식사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살거나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냈거나 혹은 자녀들이 바빠 함께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상황은 더 자주 찾아옵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23%가 매일 혼자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80세 이상으로 가면 그 비율은 40%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혼자 밥을 먹는 일이 단순히 외롭고 쓸쓸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진료실에서 저는 자주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밥이 밥 같지가 않아요. 입맛이 없어서 그냥 대충 먹고 말아요. 끼니는 챙겨 먹는데 왜 자꾸 살이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밥을 먹어도 기운이 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저 식욕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밥 한 끼가 몸 전체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제가 묻는 첫 번째 질문은 항상 같습니다. 식사는 주로 누구와 하세요? 놀랍게도 이 질문의 답변만으로도 환자의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83세 박정자 어르신이 기억납니다. 남편과 사별하신 후부터 혼자 식사하는 날이 많아지셨고, 그로 인해 점점 식사량이 줄고 반찬 가짓수도 하나 둘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찌개에 밥 한 공기, 나물, 생선구이까지 챙겨 드셨지만 몇 달 후에는 하루에 밥 한 공기, 김치 몇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게 되셨습니다. 혼자 먹으니까 뭘 해 먹어도 맛이 없어요. 그냥 배고프니까 먹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던 박 어르신은 어느 날 현기증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체중이 8kg 감소했고 근육량은 급감, 단백질 결핍, 철분 부족, 영양 불균형, 불면증까지 동반된 상태였습니다. 혈압은 불안정했고 혈당 조절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그녀의 건강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빼앗고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사례로 78세 김영수 어르신은 퇴직 후 평생 아내가 차려주던 밥상을 잃고 스스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번거롭고 귀찮아 점점 편의점 도시락이나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날이 많아졌죠. 1년 후 그는 심각한 고혈압과 당뇨병 악화,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으로 약물 용량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혼자 살면서 음식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배부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죠. 이런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매일 수십 명씩 비슷한 상황의 환자들이 제 진료실을 찾아옵니다. 혼밥이 건강을 해치는 과학적 이유.
사실 혼밥이 문제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식사 습관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첫째, 식사 시간이 짧아집니다. 혼자 먹을 때 우리는 평균적으로 7에서 12분 안에 식사를 마칩니다. 반면 누군가와 함께 식사할 때는 평균 22분 이상 소요됩니다. 서울대병원 노인의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시간이 15분 미만인 경우 소화효소 분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영양소 흡수율이 3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씹는 횟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일반적으로 한 끼에 적어도 300번 이상 씹어야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고 소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혼자 식사할 때는 평균 씹는 횟수가 120에서 150회로 감소합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침샘을 자극해 소화효소의 분비를 촉진하고 뇌에도 자극을 줍니다. 씹는 횟수가 줄면 이 모든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셋째, 식사의 질이 떨어집니다. 혼자 먹을 때는 간편하게 한두 가지 반찬만으로 식사를 해결하기 쉽습니다.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기 어렵죠.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혼자 식사하는 노인은 함께 식사하는 노인보다 단백질 섭취량이 평균 22% 적고 채소와 과일 섭취량도 35%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넷째,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식사를 끝내게 됩니다. 우리 몸이 포만감을 느끼는 데는 약 15에서 20분이 걸립니다. 하지만 혼자 식사할 때는 대부분 그 시간 전에 식사를 마치게 되죠. 그러면 뇌가 충분한 영양을 섭취했다는 신호를 받지 못해 지속적인 허기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는 식사와 식사 사이에 간식이나 군것질로 이어지기 쉽고 결국 혈당 관리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다섯째, 혈당이 급격하게 변동합니다. 천천히 식사할 때는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지만 빠르게 식사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했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롤러코스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당뇨병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뇌 활동이 저하됩니다. 식사는 단순한 영양 섭취의 시간이 아닙니다.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보고 냄새를 맡고 맛을 느끼는 과정에서 우리 뇌는 다양한 자극을 받습니다. 함께 식사할 때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뇌의 여러 부분이 활성화되지만 혼자 식사하면 이런 자극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일본 츠쿠바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혼자 식사하는 노인은 전두엽 활동이 최대 4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혼밥이 가져오는 장기적 건강 문제. 이러한 변화들이 장기간 지속되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화 기능 저하. 위산과 소화효소 분비 감소로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지고 소화불량, 변비, 복부 팽만감 등이 자주 발생합니다. 두 번째, 단백질 섭취 부족.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면역 기능에 필수적인데 혼밥으로 인해 단백질 섭취가 줄면 근감소증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근감소증은 낙상 위험을 높이고 일상생활 능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세 번째, 혈당 조절 악화. 급격한 혈당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당뇨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당뇨병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면역력 저하. 다양한 영양소 섭취 부족은 면역 기능을 약화시켜 감염병에 취약해지게 만듭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미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인데 혼밥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이 이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다섯 번째, 체중 감소와 근력 약화. 충분한 칼로리와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면 체중이 감소하고 근력이 약해집니다.
이는 일상생활 활동 능력 저하로 이어지며 더 나아가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는 원인이 됩니다. 여섯 번째, 우울증 발생 위험 증가. 식사는 하루의 즐거운 활동 중 하나입니다. 이 시간이 의미 없이 빠르게 지나가면 일상의 기쁨이 줄어들고 우울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혼자 식사하는 노인의 우울증 발생률이 함께 식사하는 노인보다 1.7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일곱 번째,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 증가. 일본 도호쿠 대학의 7년간의 종단 연구에 따르면 혼자 식사하는 빈도가 높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2.3배 높았습니다. 이는 사회적 고립, 뇌 자극 감소, 영양 불균형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놀라운 식사의 역학, 함께 먹는 것의 중요성. 반대로 누군가와 함께 식사할 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함께 식사할 때 더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고 더 천천히 먹으며 더 많이 씹고 더 오래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사회적 행동의 차이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의 생리학적 반응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식사할 때는 세로토닌과 옥시토신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들며 심지어 음식의 소화와 흡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누군가와 대화하며 식사할 때는 자연스럽게 식사 속도가 늦어지면서 소화 효소가 충분히 분비될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영양소 흡수율을 높이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 당뇨병 환자들에게 특히 중요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영양 상태가 25% 이상 양호했고 우울증 발생률은 45% 낮았습니다. 또한 4년 후 추적 조사에서 인지 기능 저하 속도도 유의미하게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밥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실질적인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혼밥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모든 식사를 누군가와 함께 할 수는 없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저는 환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 식사 시간을 최소 15분 이상으로 유지하세요. 타이머를 설정해도 좋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5초 동안 기다린 후 입에 넣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천천히 먹는 습관이 형성될 것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식사 시간을 15분 이상으로 늘리는 것만으로도 소화 효율이 30% 향상되고 포만감이 더 오래 지속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반찬의 가짓수를 늘려보세요. 혼자라고 해서 김치 하나로 끼니를 해결하지 마세요. 최소한 3가지 이상의 반찬을 준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색깔이 다른 음식을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영양 균형도 맞출 수 있습니다. 빨간색, 토마토, 고추, 녹색, 시금치, 브로콜리, 노란색, 달걀, 호박 등 다양한 색의 음식은 각기 다른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김치, 계란 프라이, 콩나물 무침만 있어도 탄수화물,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냉동 보관했다가 조금씩 해동해 드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식사 중 TV나 라디오를 틀어두세요. 완전한 침묵 속에서 식사하는 것보다 배경 소리가 있는 것이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특히 뉴스나 드라마를 보면서 오늘 날씨가 참 좋네. 이 반찬 맛있는데. 같은 혼잣말을 해보세요.
입을 움직이고 목소리를 내는 행위 자체가 신경계와 뇌에 자극을 줍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식사 중 긍정적인 내용의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은 식욕 증진과 소화 호르몬 분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내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가능한 한 일주일에 한 끼 이상은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세요. 가족, 친구, 이웃, 지역 복지관 식사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보세요. 만약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화상 통화를 하면서 함께 식사하는 온라인 식사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화상 통화로 함께 식사하는 것도 실제 만남의 60에서 70% 수준의 심리적, 신체적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지역 복지관에서는 주 2에서 3회 함께 식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영양 상태가 월등히 좋고 우울증 발생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 식사 일기를 써보세요.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간단히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식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이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뇌를 활성화시키고 식사에 의미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사 일기는 특히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 멸치볶음, 시금치 나물을 먹었다. 된장찌개가 생각보다 맛있었다. 내일은 김치찌개를 끓여봐야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섯 번째, 식탁 세팅에 신경 써보세요. 혼자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먹지 마세요. 예쁜 그릇에 음식을 담고 수저와 젓가락을 제대로 놓고 물도 컵에 따라 마시세요. 이런 작은 의식이 식사의 질을 높이고 더 천천히 먹게 만듭니다. 한 연구에서는 같은 음식이라도 예쁜 그릇에 담아 제대로 된 식탁에서 먹을 때 식사 만족도가 40% 이상 높아지고 식후 포만감도 더 오래 지속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섯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은 체내 시계를 안정시키고 소화효소의 분비를 최적화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반드시 챙겨 드세요. 아침을 거르면 하루 종일 영양소 섭취가 불균형해지기 쉽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혈당 조절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혈당 관리가 5배 더 어려워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 한 끼에 모든 영양소를 담으려고 노력하세요. 탄수화물, 밥, 빵, 단백질, 고기, 생선, 두부, 달걀, 지방, 견과류, 올리브유, 비타민과 미네랄, 채소, 과일이 균형 있게 포함된 식사를 준비하세요. 특히 단백질은 매 끼니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 부족은 노년기 근감소증의 주요 원인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일반 성인보다 25에서 30%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달걀 1개, 두부 1모, 혹은 작은 크기의 생선 1조각이면 충분합니다. 박정자 어르신의 변화, 회복의 희망. 앞서 말씀드린 83세 박정자 어르신은 이러한 방법들을 실천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첫째, 매일 식사 시간을 20분으로 늘리고 반찬을 최소 3가지 이상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하셨지만 작은 밀폐 용기에 나물, 볶음, 조림 등을 미리 만들어 냉장고에 보관하는 방법을 익히셨죠. 둘째, 일주일에 2번은 동네 경로당에서 함께 식사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같은 처지의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때로는 서로의 집을 방문해 함께 식사하는 날도 생겼습니다.
셋째, 식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음식 이름만 적는 것이 아니라 맛과 느낌, 그날의 일상도 함께 기록했죠. 그 결과 6개월 후 박 어르신은 4kg의 체중을 회복하셨고 근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단백질과 철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당 조절도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고 활력이 돌아왔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밥이 정말 맛있어요. 살맛도 나고, 참, 이번에 손녀가 결혼한다는데 그때까지 더 건강해져야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박 어르신의 눈빛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단순한 식사 습관의 변화가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밥은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닙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식사는 우리 삶의 중심이며 하루의 리듬을 만들고 건강의 기초를 세우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밥은 생존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밥은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우리 문화와 정서가 담긴 그릇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밥심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밥에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말이 현대 의학에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식사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함께 먹고, 천천히 먹고, 정성껏 먹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혼밥의 시대, 우리가 지켜야 할 것. 현대 사회에서 혼밥은 종종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강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 먹더라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자 살고 계신 80세 이상의 어르신 중 일부는 오히려 반찬을 더 다양하게 준비하고 식사 시간을 정해놓고 지키며 자신을 위해 특별한 상을 차립니다. 이분들에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혼자 살아도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강조하십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86세 김순자 할머니는 40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줄곧 혼자 생활해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건강검진에서 항상 또래보다 뛰어난 결과가 나왔죠. 비결을 물으니 내가 날 챙겨야지. 누가 챙겨주겠어.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김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 화장을 하고 예쁜 그릇에 정성스레 음식을 담아 천천히 드신다고 합니다. 70년 넘게 해온 식사 습관을 혼자 된 후에도 바꾸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15분 이상의 시간을 마련하세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음식을 음미하며 드세요.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최소 20번 이상 씹어보세요. 가능하다면 된장찌개나 미역국 같은 국물 요리를 준비해 보세요. 국물 요리는 자연스럽게 식사 시간을 늘려주고 소화를 도우며 수분 섭취에도 도움이 됩니다. 밥, 단백질, 채소가 모두 포함된 한 끼를 차려보세요. 계란찜, 두부조림, 생선구이 등 단백질 반찬 하나와 나물이나 샐러드 같은 채소 반찬 하나만 있어도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스스로에게 맛있게 먹자. 라고 말해보세요. 혼잣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식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식사 후 5분간 앉아서 휴식을 취하세요. 바로 일어나 설거지하거나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잠시 명상하듯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2400년 전에 한 말입니다. 당신의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당신의 음식이 되게 하라. 현대의학에서도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을 만들고 우리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음식의 영향력은 더욱 커집니다. 젊을 때는 무엇을 먹어도 금방 회복되지만 노년기에는 한 끼의 식사가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위장관 전문의로서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위장은 당신의 두 번째 뇌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우리 장내에는 장내 신경계라 불리는 복잡한 신경망이 있어서 뇌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정서와 기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 중 상당수가 소화기 문제를 함께 겪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좋은 음식을 천천히 즐겁게 먹는 것은 단순한 영양 섭취를 넘어 몸과 마음의 전체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치료적 행위입니다. 혼밥의 위험성을 주변에 알려주세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직접 혼밥을 하시는 분도 있고 혼자 식사하는 부모님이나 친척이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혼밥의 위험성을 알게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세요. 멀리 떨어져 살고 계시다면 화상통화로 함께 식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저녁 뭐 드셨어요? 라고 묻는 것보다 저녁 6시에 같이 밥 먹으면서 통화해요. 라고 제안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웃이나 지인 중에 혼자 사는 노인이 계시다면 가끔 함께 식사를 하거나 반찬을 나눠드리는 작은 배려가 그분의 건강과 행복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적절한 보조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만으로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식욕이 현저히 감소한 노인이나 씹고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적절한 영양 보조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보조제는 말 그대로 보조일 뿐 식사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보조제 복용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 선택하세요. 제가 진료실에서 주로 권하는 보조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종합 비타민 미네랄. 식사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 기본적인 미량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백질 보충제. 근감소증 위험이 높은 노인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 체중 1kg당 1에서 1.2g을 식사로만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오메가3 지방산. 뇌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며 생선을 자주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타민 D. 실내에서 주로 생활하는 노인들은 비타민 D 결핍이 흔합니다. 뼈 건강뿐 아니라 면역력, 근력 유지에도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 자체입니다. 어떤 보조제도 균형 잡힌 식사가 주는 종합적인 영양과 심리적 만족감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혼밥이 불러온 사회적 고립, 그리고 그 해결책. 혼밥의 위험성은 단순히 영양학적 측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식사는 전통적으로 사회적 교류의 중심이었습니다.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일상을 공유하는 시간이었죠. 그러나 혼자 식사하는 것이 일상화되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교류의 기회가 줄어들고 점차 고립감이 심화됩니다. 특히 은퇴 후 사회적 관계망이 줄어든 노인들에게 이러한 고립감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사회적 고립은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 실제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브리검영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비만이나 흡연보다도 사망률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64%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공유 부엌, 밥상 모임,
식사 친구 매칭 등 다양한 사회적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어르신 식사 친구 프로그램을 통해 독거노인들이 함께 모여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들의 영양 상태와 우울감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져보시거나 혹은 스스로 주변에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식사 모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점심 어떻게 드셨나요? 혹시 5분 만에 밥 한 공기와 김치 몇 조각으로 끝내셨나요? 혹은 어제 저녁 혼자 조용히 TV 앞에서 대충 끼니를 때우셨던 기억 있으신가요? 이제는 알고 계십니다. 그 무심코 넘긴 혼밥이 당신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가장 조용하고 위험한 습관일 수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오늘 저녁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만큼은 시간을 조금만 더 들여보세요. 15분, 아니 20분도 괜찮습니다. 반찬을 하나 더 꺼내보고 식탁 위에 음악을 올려보세요. 그리고 혼잣말이라도 해보세요. 오늘은 이 반찬 참 맛있네. 라고 그 말 한마디가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밥상이 건강의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잘 드셨나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더불어 좋아요와 구독도 꼭 하셔서 좋은 정보들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선물이었습니다.